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하루 24시간 86,400초 모두에게 똑같은 하루가 주어지죠. 어느새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12월의 마지막 주가 됐는데요. 한 해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도 재정비에 나서실 텐데 부디 내년에는 올해보다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미래를 위한 대비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 각별히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구중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중환 전문가님께서는 겨울철 뇌질환 관리와 보험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겨울철이 되면 더 신경 쓰이는 질환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서도 뇌질환 관련 이야기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강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올해 12월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요. 이런 추운 겨울 날씨에는 혈관 질환 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혈관 중에서도 뇌질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겨울철 뇌질환은 겨울철에는 뇌혈관 질환이 급증하는 계절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뇌혈관 질환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기온이 내려가면서 몸의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12월에서 1월에 뇌혈관 질환 사망자는 7월달과 8월달 뇌혈관 질환 사망자의 수보다 약 80%가량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겨울철에 뇌질환 환자 사망률이 높아지는 건데요.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환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굉장히 올라가거나 아니면 사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장애가 남는 질환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겨울철 뇌질환은 모든 분들한테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특히 고혈압 환자한테는 더욱더 위험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에 비해 뇌졸중 발생 확률은 고혈압 환자가 더 높은 거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뇌졸중 환자 100명 중에 무려 67명이 발병 전에 고혈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고혈압 환자는 뇌질환 발생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별로는 남성이 64%, 여성이 71%에 달했습니다. 둘 다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도 하고 특히 여성분이 조금 더 높게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뇌졸중 발생률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36,0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후에 수축기 혈압이 이제 120에서 139, 그러니까 약간 혈압이 있다라고 한 분들은 뇌졸중 위험도는 정상 혈압 120 미만인 사람들에 비해서 35% 정도가 높았고 130에서 139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면 뇌졸중 위험도는 62%, 140 이상, 그러니까 제2고혈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뇌졸중 위험도가 무려 89%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혈압 환자분들은 겨울철에 뇌졸중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험으로 그러면 이런 뇌질환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진단금입니다. 진단금이라는 건 보험회사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보험 지급료인데요.
첫 번째는 뇌혈관 질환 진단금을 가입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요즘에 산정특례 뇌혈관 질환 진단금이라는 것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뇌졸중 진단금, 그다음이 뇌출혈 질환 진단금입니다. 이거의 차이는 뒤쪽에서 잠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술비 진단금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비로도 뇌혈관 질환 수술비, 뇌졸중, 뇌출혈 질환 수술비를 각각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질병 수술비를 가입해서 뇌질환 자체가 질병이기 때문에 내가 질병 수술비를 가입해서 따로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수술비 보험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질병 종수술도 있고요. 그리고 N대 질환 술병, 그러니까 뭐 64대 질환 질병 수술비, 112대 수술비 이런 것처럼 앞에 숫자가 있으면서 그 숫자에 맞는 질환에 관련된 것들이 발생했었을 때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N대 질환 수술비 이렇게도 가입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저희가 이제 흔히 시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술비 진단금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뇌질환 관련돼서는 혈전용해 그리고 스텐트 삽입 같은 시술비 진단금을 따로 가입하셔서 내가 이런 행위를 했었을 때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아서 진단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술비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번째는 뇌졸중이나 뇌출혈, 그러니까 뇌경색이나 뇌출혈처럼 뇌에 이제 질병이 발생했었을 때는 내 몸에 장애가 많이 남기 때문에 이 후유증에 관련된 보험도 가입을 해놓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장애 등급별 진단금이라 그래서 내 몸에 장애가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4급이냐에 따라서 그 급수에 따라서 이제 진단금을 받거나 아니면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을 가입을 해놓으시면 우리가 이제 장애는 평생 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병 후유 장애 3%부터 100%까지 진단금이 있습니다. 이제 내 증권을 봤었을 때 80% 이상이다. 아니면 고도 장애만 보상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주 작은 장애부터 보상하는 3%부터는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80% 이상인 경우에는 거의 사망과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가입했을 때에는 앞에 3%부터 또는 20%부터 100%까지 지급해주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도 판매가 되고 있고 3%보다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20%부터 100%까지인지 3%부터 100%까지인지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 등급별 진단금과 비슷한 장기 요양 진단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장기적으로 요양을 해야 되는 상태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는데 그 등급별로 또 진단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매달 받을 수도 있는 특약들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후유증에 관련된 특약들은 꼭 신경 쓰셔서 준비를 해놓으시는 거를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 후유증,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됐었을 때는 간병인을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병비 보험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뇌질환 관련된 보험 준비하실 때 필요 특약들인데요. 간병비를 따로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질병 입원 일당을 통해서 간병 비용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병 입원 일당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뇌출혈 입원 일당 또는 뇌졸중 입원 일당, 그러니까 그렇게 세분화돼서 또 판매되는 특약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세분화돼서 판매되는 특약은 일반 질병 입원 일당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분화시켜서 또 가입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간병인 보험도 간병인 일당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고 내가 가입 당시에 간병인 일당을 뭐 7만 원으로 산정해놓거나 10만 원으로 산정해놔서 그 금액만큼을 또 지급받는 특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비교하셔서 준비를 해놓으시기를 추천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뇌질환은 보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진단금에서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 보면 전체 뇌질환 환자를 100명이라고 놓고 봤었을 때 저희가 뇌출혈, 뇌에 있는 혈관이 터지는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체 100명 환자 중에 9.7%, 채 10명이 되지 않는 발생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뇌출혈 진단금의 가입 금액을 많이 해놓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90%의 뇌질환은 보상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뇌출혈 범위 바깥에서 여기에서 뇌경색이라고 해서 혈관이 막히는 거죠. 이 뇌경색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I63 진단금인데요. 이 뇌경색을 보상을 받으려면 뇌출혈 진단금만 가지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뇌출혈 범위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혈도 되면서 막히는 경색까지 보상해주는 뇌졸중 진단금을 가입하셔야지만 출혈과 경색을 모두 보상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뇌혈관 질환 진단금은 뭐냐? 출혈도 되고 경색도 되고 혈관이 꼬여 있거나 협착됐거나 하는 모든 뇌혈관 질환 특약을 100%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 이름이 뇌혈관 질환 특약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순서는 뇌출혈보다는 뇌졸중,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보장의 범위를 넓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뇌혈관 질환 특약의 범위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으로 나눠져 있고 범위별로 보장 특약 이름이 다르다. 그래서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으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린다. 이 내용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저희가 두 번째로 아까 수술비, 진단금 다음에 수술비였는데요. 뇌출혈이나 뇌졸중, 뇌경색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뇌출혈의 치료 방법은 뇌부종, 그러니까 출혈이 발생해서 뇌가 부어오른 겁니다. 그래서 뇌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포도당이나 뭐 덱사메타존, 만니톨 등을 투약할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투약인데요. 이건 약물 투약이죠. 수술이 아닙니다. 투약을 하고 뇌의 혈액순환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지혈제나 진정제 등의 또 주사 치료를 합니다. 고혈압성 뇌출혈인 경우 혈종의 크기가 작으면 환자의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 여기도 또 약물 치료가 계속 나오죠. 혈종의 크기가 중등도 이상이면 마비가 있거나 했을 때에는 구멍을 내서 관을 넣어 혈종을 뽑아내는 수술.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무조건 뇌혈관 질환이 좋은 특약이다 보니까 수술비 또한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가입해서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뇌출혈은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뇌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해 약물을 투여한다거나 아니면 혈액순환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또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진단금을 먼저 가입하시고 나서 내가 그 뒤에 여유가 있으실 때 수술비를 가입하시는 게 좋지 수술비를 크게 가입하고 진단금을 작게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진단금을 먼저 잘 가입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혈종의 크기가 매우 컸을 때 뇌가 심하게 부어오를 때는 응급으로 빨리 머리뼈를 절개해서 혈종을 제거해야 되는데 응급조치가 늦어지면 이제 뇌압을 잃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뇌출혈로 인해서 수술을 한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정의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고 수술을 하는 경우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단금을 먼저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뇌질환은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뇌경색을 또 보시면 뇌경색의 치료 방법은 뇌경색이 발생, 그러니까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건데요. 1차적인 치료는 막힌 뇌혈관을 뚫어주는 치료예요. 이 방법에는 경정맥 혈제 용해술, 이거는 수술이 아니라 시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뇌경색 수술비를 많이 가입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수술을 하지 않고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비 진단금을 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금이 우선이지 수술비가 우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진단금을 잘 가입을 해두시고 수술비는 추후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한다 해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수술비 먼저 가입하는 건 절대 금물이다.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동맥 혈제 용해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제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상황이고요.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나 시술 치료가 많은 게 뇌질환입니다. 아직 뇌는 완벽하게 이제 밝혀지지 않은 미세의 신체 부분이기 때문에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진단금을 잘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뇌질환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뇌질환은
대부분 신경학적 문제가 남게 됩니다. 신경학적 문제라는 건 마비, 반신마비, 감각장애, 시야장애, 언어장애, 삼킨장애, 인지장애 등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들이 빨리 회복돼서 일상생활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장기적인 치료가 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는 회복 정도는 손상의 정도와 크기, 연령, 수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 치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기 한 달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뇌질환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병원으로 도착해서 초기에 한 달 동안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신경학적 문제가 영구적으로 남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남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보험적으로 준비했을 때에는 아까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장애 등급별 진단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장애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장애 1,4등급이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특약도 있고 이런 장애가 남으면 영구적으로 이제 소득이나 아니면 생활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달 얼마씩 받는 진단금도 있습니다. 근데 매달 얼마씩 받는 게 굉장히 좋은 특약이긴 하나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싼 특약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을지 그리고 매달 받을지는 본인의 이제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준비를 해두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질병 후유 장애는 3%부터 100% 진단금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고가의 진단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부터 100%까지의 진단금은 성인이 되기 전에 이제 우리 어린이 보험 가입했었을 때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한 올려놔서 좀 싸게 가입할 수 있는 시기에 가입을 해두시면 굉장히 좋은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 받으면 없어지는 특약이 아니라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특약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하실 수 있을 때라는 건 내 건강 상태도 있지만 보험료를 책정되는 금액이 좀 적절한 금액으로 책정되는 어린 시기에 잘 준비를 해두시면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도 굉장히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특약이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해두시길 바라고요. 40대가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도 굉장히 작고 또 보험료도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100세 만기나 90세 만기로 해두면 너무 고가의 비용으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질병 후유 장애를 꼭 가입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80세 만기로 끊어서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보험료적으로 좀 부담이 덜 하실 수 있는 특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전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뇌혈관 질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히 이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거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혈압 판정을 받은 분들은 꼭 뇌질환 보험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겨울철에도 뇌질환 관리를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고혈압 환자는 일반 건강하신 분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00명 중에 67명이 뇌질환 발생 전에 고혈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날 정도의 평균치를 보이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와 뇌질환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가 혈압약을 드시는 분, 혈압약은 드시지 않지만 혈압이 굉장히 높다고 측정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뇌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뇌질환 보험은 뇌혈관 질환으로 범위는 넓게 그리고 이 진단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겨울철 좋은 꿀팁 많이 짚어주신 우리 구종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이용형 전문가님 그리고 김정준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렇다면 오늘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CI 종신보험입니다. 최근에 이 CI 종신보험에 관심 가지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CI 종신보험에 관련된 특별한 사연과 함께 문제점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우리 이용형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CI 보험이 처음 출시될 때 굉장한 히트를 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중대한이란 키워드 때문에 또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었거든요.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CI 보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CI 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1회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처음에만 지급되고 추후에는 지급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특약들을 준비를 하시는데요. 이 특약을 준비를 하실 때 갱신형 특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보고자 특약들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 또 문제점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문의 주신 분께서는 38살의 여자분이십니다. 기존의 상품은 2011년에 부모님이 가입시켜 주신 CI 종신보험 지생명의 CI 종신보험 상품입니다. 월 보험료가 17만 890원이었고요. 앞으로 9년 동안 납입 기간이 남아있는 보험입니다. 부모님께서 가입시켜 주신 상품이다 보니 작년부터 물려받아서 납입을 하고 계시던 중에 보험료가 갱신된다는 안내문을 받으시고 문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네, 구체적인 가입 내역을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가 딱 봤을 때 한눈에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은 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라는 점이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으며 문제점은 어떤 게 있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 기존 가입 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생명의 CI 종신보험이고요. 주계약은 1억. 그리고 암 진단장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80%인 8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CI 보장을 특약으로 가입하셨는데요. 이 특약은 갱신형 특약으로 암 진단비가 1천만 원. 그리고 뇌졸중에 대한 보장 내용도 마찬가지로 주계약에서 80%인 8천만 원. 그리고 두 번째 CI 보장에서 마찬가지로 갱신형으로 1천만 원 준비를 하셨고요. 뇌출혈도 여성건강치료 특약에서 갱신형으로 1천만 원 가입하셨습니다.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도 주계약에서 보장이 되는데요. 해당 내용은 마찬가지로 주계약 가입 금액의 80%인 8천만 원입니다. 급성심근경색도 특약으로도 보충해 주셨어요. 두 번째 CI 보장 특약과 여성건강치료 특약에서 갱신형으로 마찬가지로 1천만 원씩 2천만 원 준비를 하셨고요. 질병 종수술비와 상해 종수술비도 각각 500만 원씩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골절 특약 30만 원과 입원 일당 1만 원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중요한 특약 내용들이 대부분이 다 갱신형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보험에서 갱신형 특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갱신형 특약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플랜을 세워드릴 수 있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현재 주계약 금액이 1억이었는데 이 부분을 5천만 원으로 감액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암 진단비, 뇌졸중 이런 부분은 주계약 금액이 줄어들면 마찬가지로 80% 금액만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갱신 특약이었던 골절 특약과 입원 일당 특약은 그대로 남겨두고 주계약 1억을 감액을 해서 완납 처리를 하는 감액 완납을 하도록 추천해 드렸고요. 추가로 D사의 손해보험 상품을 추천해서 부족했던 보장을 비갱신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일반암 4천만 원, 유사암 4천만 원, 뇌혈관 질환 2천만 원에 허혈성 심장 질환 2천만 원, 종수술비 1천만 원, 그리고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를 7천만 원,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2천만 원, 표적 항암 방사선 치료비 2천만 원 이렇게 11만 430원을
20년 동안 납입하시고 90세까지 만기로 가져가실 수 있는 상품으로 보충을 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감액 완납 기능을 활용하면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셨고요. 부족했던 부분들을 아예 따로 이 비갱신 보험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짚어볼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말이 많은 상품이죠. 진단금이 지급되는 기준이 좀 까다롭고요. 보험료가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높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단점만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분이 가입한 보험의 형태만 놓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주계약 가입 금액에서 80% 또는 50% 설정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지급되는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중대한 질병 중에 하나만 걸리게 되면 진단 자금이 먼저 지급이 되다 보니 추후에 중대한 질병에 걸리셨을 경우에는 이미 받은 진단 자금이 있다 보니 해당 보험으로는 보장을 받으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암에 걸리셨다고 하면 주계약 1호 가입하시기 때문에 진단 자금 8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데 완치가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을 진단을 받으셨을 경우 이미 암으로 보험금을 받아버리셨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질병들에 대한 보장을 특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손해보험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진단금이나 심장진단금, 암진단금, 뇌질환 진단금을 따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암에 걸리면 암 진단금만 받고 특약은 삭제돼서 뇌와 심장 진단금이 남아 있는데 CI 종신은 중대한 질병에서 이런 암, 뇌, 심장이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질병만 진단을 받더라도 중대한 진단금 전체를 지급받는 거라 담보가 남는 게 없습니다. 어머님이 가입시켜 주신 이 보험을 설계한 담당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암과 뇌, 심장 진단금을 두 번째 CI 진단금과 여성 건강치료 특약으로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CI 진단 특약만 받더라도 다른 CI 진단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안에 대해서 또 다른 보험을 들어놓은 거죠. CI 보험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약들을 준비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특약들이 갱신형 특약으로 준비가 되게 되면 비갱신형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더 보험료는 줄어들 수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갱신되는 시점에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준비를 하실 때 내가 지금 당장 이 보험료 부분이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추가로 갱신되는 시점에 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시고 갱신형 특약이라는 것이 시기가 3년,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길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짧게 설정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짧게 갱신되는 기간을 설정하시게 되면 갱신되는 시기에 보험료가 조금씩 오르고요. 길게 갱신 기간을 설정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한 번 갱신되는 시점에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사례자분께서는 이미 납입하신 보험료가 50% 이상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망보장에 대해서 1억이었던 부분을 5천만 원으로 감액 완납 처리를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갱신형 특약에 대해서 갱신되는 시기에 보험료가 조금 부담된다고 하셔서 갱신되는 특약은 없애고 비갱신되는 특약으로 준비를 해서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채워드렸습니다. 이 CI보험 좋다 하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은 이 보장을 받아야 할 때 어려움을 느꼈던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보험 리모델링에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라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한파에 늘어나는 질환은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찾아오는 이 한파에 걱정이 커지는 질환들이 있죠. 감기뿐만이 아니라 혈관이나 심장 같은 큰 질환도 걱정이 되는데요. 겨울철 한파에 늘어나는 질환은 무엇이 있고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우리 김정준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겨울철 하면 감기, 독감 환자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아까 서두에 생생라이브 팁에서 보신 것처럼 날씨가 너무 추워지다 보니 가장 걱정하는 질환이 어떤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추워지다 보니 혈관들이 수축을 하거나 위험성이 커지는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보다는 어떤 분들이 더 위험한지에 대해서 통계청 자료를 봤더니 어떻게 고혈압 환자 또는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 훨씬 더 많은 질병에 걸린다고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질병 사망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사망하는 건의 1위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암 진단금이실 텐데요. 근데 요즘은요. 암보다도 더 접근하고 있는 질환이 바로 뇌혈관과 심혈관 계통으로 2에서 3위 순위까지 올라온 현실입니다. 그런데 암에 대해서 발병을 하게 되면 완치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이 요즘은 이제 치료도 발달되다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아직 혈관계통의 질환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준비하는지 어떻게 잘 가입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 혈관 질환 앓고 있는 분들은 집중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를 만나봐야 또 문제점 짚어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알려드릴 사례에 대해서는요. 주위에 고지혈약이나 아니면 고혈압약을 또는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 내가 이렇게 진단을 받다 보니까 바로 어떤 진단? 가장 많이 있는 심장계통에 있는 협심증 진단을 받게 되셨어요. 근데 협심증 진단을 받고 이제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더니 지급되는 사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제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이 내 보험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요청을 하셔서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우선 이분께서는 기존에 A손해보험사에 질병사망 1,000만 원, 그리고 상해사망 1억, 그리고 질병상해 후유장애 80% 이상에 대해서 1,000만 원, 거기에 실손의료비가 5천만 원에 25만 원 통원, 그리고 약제비 5만 원으로 해서 총 보험료는 58,238원으로 20년에 100세 만기로 그리고 자동갱신에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먼저 보신 요 A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실손의료비를 가입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입되어 있는 내용이셨어요. 보험사에서 예전에는 손해율이 가장 높은 게 실손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계약으로 질병사망이나 상해사망을 넣어놓고 거기에 특약으로 손해보험사를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지금 혹시라도 뭐 아픈 게 없다고 하면 전환실비도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드렸고, 비손해보험사에 두 번째로 있는 비손해보험사에는 뇌졸중 진단비가 1,500만 원, 거기에 급성심근경색이 1,000만 원, 그리고 암진단비가 4천만 원, 그리고 고해감과 유사암은 각각 1,00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되셨고요. 질병상의 종수술비 차등 지급되는 담보가 500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셨어요. 납입보험료는 10만 5,803원이셨는데 15년 납에 15년 만기형 상품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모든 담보들이 되게 굉장히 잘 가입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회사별로 많이들 판매하는 상품이셨는데요. 이렇게 15년 납에 15년 갱신. 그 말은 뜻 15년 납입을 하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극단적으로 이제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단점이 많이 보이는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는요, C손해보험사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고 있으셨는데요. 상해 후유장애 80%에 3억 6천, 거기에 상해 입원 일당이 하루에 10,000원씩,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3천만 원, 거기에 변호사 선임비 500, 그리고 벌금 담보 500만 원 해서 15년 납 15년 만기에 보험료는 15만 원에 가입되어 있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손해보험 운전자 보험을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왜 운전자 보험에 15만 원이라는 돈이 가입되어 있었냐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만기에 얼마를 돌려받는다 또는 나중에 이거 내가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라는 내용으로 많이들 얘기를 들으셨을 건데요. 하지만 내가 중간에 운전을 그만하게 되거나 이 보험이 필요 없다면, 아니면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운전자 보험이라는 특약 자체가
예를 들어 법에 따라 자주자주 바뀌는 담보들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내가 중간에 뭔가 변경을 하려고 할 때 이 손해 부분은 고객님이 전부 다 가져가는 보험으로 형성되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D 손해 건강보험에는요. 주어 담보는 후유장애 3% 이상에 대해서 1억 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에 대해서 각각 2천만 원씩, 그리고 암 진단비 거기에 암 수술비는 암 진단비는 4천만 원, 그리고 암 수술비는 1천만 원이 전부 다 갱신형으로 설정되어 있으셨고요. 거기에 질병 상해 입원 일당과 배상 책임은 2만 원씩 받는 걸로 해서 이것 또한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D 손해보험의 건강보험은 10만 3,325원의 금액이었고요. 그리고 20년의 100세 만기 너무 좋아 보이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암진단금과 수술비 그리고 입원 일당 비싼 담보들이 전부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셨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분들에 대해서는 갱신보다는 비갱신형으로 많이들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구체적인 가입 내역 함께 살펴봤는데요. 가장 놀랐던 건 남들이 일반적으로 2, 3만 원이면 준비하는 이 운전자 보험에 15만 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납부하고 계셨고요. 다른 건강보험들도 다 갱신형이거나 비갱신 보험인 줄 알았던 건 주요 특약들이 또 갱신형이다라고 문제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그렇다면 필요한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보험을 한번 보면서 이 분께서는 지금 당장 아프시거나 약을 복용하는 게 별로 없으셨다 보니 첫 번째로는요, A 손해보험의 실손보험을 전환실손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4세대 실손이라고 하는데 2세대 표준화 실손이랑 4세대 실손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은 납입 금액과 활용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기존에 납부하셨던 58,238원에서 원래 납입보험료는 12,020원으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시켜드렸는데 올해 안에 기존의 실비에 대해서 전환하게 되면 1년 동안은 또 50%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6,010원만 납입하셔도 실손은 보장이 가능하시는 부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당장 아프기 없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혹시라도 내가 질병을 갖고 있거나 내가 지금 병원 치료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쉽게 변경하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실손에 대해서 안내받기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비손해보험사예요. 뇌혈관과 심혈관 수술비에 대해서 각각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에 대해서 각각 1,000만 원씩, 거기에 암진단금 2천, 유사암은 400만 원, 거기에 질병상해 종수술비를 1,000만 원에 차등 지급되는 담보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납입보험료는 12만 5,280원이시고요. 20년 동안 납입하시고 100세 만기 보장으로 준비를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요 환절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건데 왜 환절기 때 너무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 혈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건강보험에 요 비손해보험의 건강보험에 전부 다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거기서 기존에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던 담보들을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심장 질환에서도 가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그리고 아까 협심증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협심증도 보장이 되는 심혈관 담보에 대해서도 보장을 전부 다 채워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암진단금 같은 경우도 2천만 원과 유사암 400만 원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비갱신형으로 전부 다 보장을 넣어드렸고요. 앞서서 종수술비가 최대 한도 500만 원으로 보장되는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좀 더 넓게 크게 넓혀드렸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건강보험을 이 보험 하나에 전부 다 담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C보험사에 있는 운전자 보험,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15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내고 계셨는데 요거는 똑같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을 2억 6천만 원, 거기에 상해 입원 일당은 2만 원,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인지여금은 2억 한도 내로, 그리고 변호사님비는 5천만 원, 그리고 벌금 담보는 3천만 원으로 해서 지금 현 시점에 맞는 운전자 보험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보험료는 13,818원으로요. 20년 납에 20년 만기 상품으로 안내를 해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를 15년이나 20년 납으로 짧게 해주시는 이유는
법이 바뀔 때마다 개정될 때마다 조금씩 수정을 하셔야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올해 안으로 이 담보 내에서 자기 부상 치료비라는 담보 자체는 내년에 많이 변경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 안에는 많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담보일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적립금을 넣어서 내가 나중에 환급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들으실 텐데요. 거기에도 분명히 보험사에서는 운영비라는 게 빠지고 나중에 내가 돌려받는 금액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립금을 넣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는 상황이십니다. 그리고 D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에는요. 상해 후유장의 3% 이상에 대해서 1억 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에 각각 2천만 원으로 해서 20년 납 80세 만기로 48,720원으로 보장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기존에 갱신되어 있는 기존에 있던 보험을 이거는요 해지하는 게 아니라 배설을 통해서 담보를 축소시키고요. 갱신되는 부분을 줄였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축소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A생명사의 암진단금은요 5천만 원, 비갱신형의 유사암 1,000만 원 해서 생명보험사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총 전에 리모델링 전에 보험료는 41만 7천 원으로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 리모델링을 전부 다 하고 나서는 27만 7천 원으로 보험료도 많이 주셨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담보도 많이 커지고 갱신되는 담보도 없이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님 덕분에 이 전환 실손으로 실손 보험에 대한 이 보험료 부담도 대폭 줄었고요. 뭐 그 밖에 건강보험도 보장들을 훨씬 더 넓게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짚어볼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이번 주의사항은요. 사실 기존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그냥 쉽게 보험을 변경을 막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존에 병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특히 실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에 맞춰서 보험료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되는 폭이 3년,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갱신이 폭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대에 맞춰서 젊기 때문에 보험료를 저렴하다고 갱신이 짧은 주기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정말로 많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나이가 지금 조금 많으신 분들은요. 내가 비갱신으로 전부 다 체크하거나 챙기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요, 납입이 최대한 긴 갱신형 상품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2020년도 3월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정말 잘 가입해 놓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2020년 3월 이후부터 바로 민식이법이라는 게 들어보셨을 건데 민식이법을 통해서 벌금형 담보에 대해서 조금 더 한도가 늘어나다 보니 이 부분을 조금 더 챙기실 필요도 있으실 거예요. 무조건 보험을 바꾸거나 내가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내가 기존에 납입하고 있었던 것들이 좋은 담보들이 있거나 잘못된 특약들이 있다면 그 특약들만 삭제를 통해서 보험료의 폭을 줄이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챙기면서 내가 원하는 담보들을 체크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겨울철 한파에 찾아오는 이 질병들은 나이나 성별을 따지지 않죠. 특히나 이 고혈압 등 위험군에 속하는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요. 앞전에도 잠깐 짚어주시긴 했는데 이 감액 완납은 모든 보험이 가능한 걸까요? 네, 감액 완납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험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중에서 생명보험사만 가능한데요. 생명보험사 상품 중에서도 종신보험만 가능하고요. 또 종신보험 중에서도 상품에 따라서 내가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감액 완납이 되는 상품이 있고 되지 않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신 상품이 감액 완납이 가능한지 여부를 해당 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꼭 확인해 보셔야지만 감액 완납 처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든 보험이 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본인이 갖고 있는 증권들 들여다보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혈관 질환 준비할 때 왜 진단금과 수술비 두 가지를 다 같이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아까 생생 라이브 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혈관 진단비라는 것 자체는 수술을 하는 경우보다는 시술하는 경우가 사실 좀 더 많이 발생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왜 수술 특약에 대해서 많이들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젊은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가성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혈관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진단금에 대해서 지급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모든 보험의 특약 같은 경우는요, 진단금을 받게 되면 그 특약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소멸되는 상황이세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진단을 받고 계속 그 보험에 재가입을 하거나 또 가입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되다 보니 내가 맨 처음에 진단금을 갖고 조금 아니면 좀 늦게 발견됐을 때 시술이 아닌 수술을 경우 했을 때에는요, 이 수술비는 매회 지급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 대비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전부 다 지급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한데 내가 진단을 받고 치료에 대해서 한 달 안에 정말 치료를 잘 하게 되면 진단금을 받고 내가 건강하면 되는 거지만 혹시 그 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지만 보상이 많이 되고 매회 지급되고 있는 수술비도 꼭 같이 가입하기를 추천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진단금 중요성은 알지만 수술비를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수술비는 매회 지급된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갱신하면 보험료 당연히 무조건 오르는 거겠죠? 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보장되는 내용에 따라서 위험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갱신 시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오르지 않거나 오르거나 또 확률은 잘 모르기 때문에 특약 같은 경우에 갱신형으로 하셨더라도 보험료가 오히려 떨어지는 특약도 있고요. 나이가 많아지면 위험률이 올라가는 보장 내용도 있을 것이고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위험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사에서 책정하는 위험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무조건 또 오른 건 아니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갱신되는 보험 특약이라고 해서 골절이라고 만약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골절 특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나 나이가 많을 때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절에 대한 위험이 어린아이나 노인분들보다는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다른 질병들에 대한 특약도 질병은 어린아이가 노인분들보다는 발병할 확률이 더 낮기 때문에 갱신형 특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오른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해당 보장 내용에 대해서 이 연령과 이 시기에는 그리고 또 이 성별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성별에 따라서 갱신되는 폭이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갱신이라고 다 오르는 건 아니고 특약에 따라서는 내릴 수도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운전자 보험 왜 지금은 필수가 된 걸까요? 네, 운전자 보험을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되지 왜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냐는 말을 많이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는 민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전부 다 처리가 가능하죠. 하지만 반면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면 상대편에게 6주 이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부상을 입혔거나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 보험에서는 기본적인 치료비는 전부 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 합의금 또는 위로금 지급에 되겠지만 별도의 형사합의금도 발생하게 되는데 약식 재판이나 정식 재판을 들어가도 벌금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정식 재판의 경우 변호사는 무조건 필수로 선임도 해야 하고요. 근데 이런 변호사 선임비 또한 운전자 보험에서 전부 다 보상이 가능하시고요. 민형사 아까 말씀 합의 부분에서도 요즘은 전부 다 먼저 선치도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인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런데 바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경우에는 대부분 인도를 침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도 신호 없는 횡단보도, 작은 길 이런 데서 갑작스럽게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비할 수 없이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존재해요. 단순 사고 시 종합보험에서 보상이 전부 다 지급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다쳐서 6주 이상을 보상을 받게 되면 이거는 운전자 보험에서만 보상을 할 수 있는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민식이법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정되고 난 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기존에는 2천만 원 한도 내로 벌금이 나왔지만 지금은 3천만 원까지도 벌금이 나오는 상황이실 거고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스쿨존에서 사고입니다. 예전에 운전자 보호 가입하신 경우에는 형사합의금도 3천만 원, 벌금 500만 원, 변호사는 1,000만 원까지만 보상받게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형사합의금 2억 5천, 벌금은 3천, 그리고 되물은 500만 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는 5천만 원 한도 내로 여기까지도 보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2020년도 3월 이전이라면요. 무조건적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은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특히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사람이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졌을 때 남이 잘못을 하더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지금은 필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두 가지 보험이 보장을 하는 내용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보험 모두 다 준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